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사사건건입니다. 최영애 평론가와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 뭔가요? 네, MB 석방 형 집행정지 결론은 네, 아직 안 나왔네요. 자 이달 초에 건강 네네. 문제로 신청을 했던 거죠? 맞습니다. 이달 초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다, 수영 생활하기에 문제가 많다. 자, 그래서 당뇨 등 지병으로 계속 입원 퇴원했었거든요.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오늘 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건을 위원회가 다루게 되는데 과연 이것을 허용하게 될지 아니면 불허하게 될지 지금 좀 늦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과는 별도예요? 사면과 별도입니다. 이것은 이제 자체 위원회가 외부 위원까지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하는 거예요. 또 이제 MB 한 건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좀 여러 건을 다루고 위원회가 결론을 내린 게 늦게 이제 발표될 텐데 아시다시피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뭐 이제 뇌물 등 17년형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아직도 수영 생활은 초기 단계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고령인 경우, 70 이상인 경우와 어떤 이 건강 문제로 수영을 할 경우에 생명에 이제 지장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집행정지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치적인 관측은 이번에 형 집행정지가 허용된다면 뭐 8.15 특사나 연말에 이제 성탄절 특사나 좀 사면으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관측들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귀추가 지목이 되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 결론은 아마 오늘 저녁 때나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저녁 나오는 늦게 대로 전해드리도록 속보가 하겠습니다. 나오겠죠. 네, 자 두 번째 주제 뭡니까? 네, 호주와의 첫 회담, 핀란드는 취소. 네, 윤 대통령 지금 순방 중이죠? 예, 나토 정상회의 이제 스페인 마드리드에 도착을 했고요. 원래 예정은 핀란드 대통령과가 첫 번째 정상회담이었는데 네. 양자 간에 조금 일정 조율이 복잡했던 모양입니다. 일단은 취소가 됐고 첫 번째 정상회의는 이 호주의 지금 알바니지 총리와 함께 이제 이루어졌고요. 지금 뭐 공급망 문제라든가 자원 이제 교류 문제, 그 외에도 지금 뭐 북핵 문제 이런 여러 가지 현안이 다뤄졌고 또 이 윤석열 대통령 한 가지 지금 부산 엑스포 유치에 좀 여러 가지로 신경 쓰겠다. 그래서 이제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홍보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자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중국 문제도 주요하게 다뤄지게 되죠. 네, 그러니까 2010년 이후에 전략 개념의 변화가 없이 지금 세계는 급변하는 상황이 됐는데 이 미국의 주장은 뭐냐 하면 지금 이 전략 개념에서 중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무엇보다도 중국에 대해서 어떤 나토 입장이 나올 것이냐인데 미국과 영국은 강력하게 대중국 제재에 대한 대응에 대한 표현이 들어가야 된다. 강경 표현. 그런데 또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다른 유럽 국가들은 좀 신중한 언급을 하는 것이 좋겠다. 네. 해서 입장 차가 있거든요. 어떻게 귀결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윤 대통령 정상회의 참석한 것만 가지고도 네. 중국 쪽 반응은 좋지가 않아요. 중국 반응 좋지 않고 이제 중국의 관영 매체로는 처음으로 환구 15의 영문판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언급을 한 게 한반도 긴장감을 높이게 될 것이다. 이게 나토는 냉전의 산물 아닌가?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동맹이다. 그런데 그동안은 북대서양 얘기를 하더니 이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이것을 복제하려고 한다. 이 자체만으로도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질 것. 지금 한국을 처음으로 이 중국의 관영 매체가 언급을 한 셈이에요. 요즘 주목이 되는 대목입니다. 네, 자 다음 주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주제는요. 자, 1만 원 과연 넘어설까요? 네, 최저임금 결정 시점이 거의 다가와 있는데. 내일입니다. 네. 법정 시한은 내일인데 항상 지금 8년째 법정 시한을 어겨왔죠. 이번에도 법정 시한 지킬 수 있을까가 관건인데 문제는 항상 그렇듯이 노동계와 사용자 측에 갭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네, 지금 보시면은 노동계는 시간당 드디어 10,000원을 넘어서 1,890원 이게 이제 요구안이고요. 올해보다 18.9% 인상된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두 자릿수입니다. 18.9%. 사실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2년 동안은 두 자릿수였지만 그다음에 2.5, 1.5 이렇게 낮아졌거든요. 동결 수준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10,000원을 넘기자. 근데 이유가 있어요. 노동자 측의 근거는 물가가 이렇게 치솟는데 임금이 동결되면 서민 생활은 더 생계가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임금이 높아져야 한다. 사용자 측은 정반대 입장이죠.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상황인데 임금까지 높아지면 물가를 더 상승시키는 나쁜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임금을 동결해야 한다. 그래서 사용자 측은 지금 이 9,160원 사실상 동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갭이 크고 협의가 안 되고 법정 시한 넘기면 정부 측의 이제 공익위원들이 항상 이 구간을 좁혀서 절충안을 내게 되거든요. 아마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관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달에는 물가 상승률이 6%대를 기록할 수 있다라는 게 정부 당국자 이야기였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네. 지금 다음 달을 주제가 바로 그건데요. 네, 이 공공요금 인상도 있고. 네, 사용자 측은 동결 주장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네, 협상 과정 좀 지켜보죠. 네. 네, 마지막 주제 뭡니까? 자,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네, 지금 전기요금 인상 나왔습니다. 킬로와트 시당 5원 올리겠다. 근데 지금 분기당 3원씩 올리게 돼 있어요. 5원을 올리려면 3분기에 이제 7월부터 5원 올리려면 약관을 바꿔야 돼요. 약관 바꿔서 다음 달부터 5원 올린다. 이게 지금 이제 한전의 방침이 나왔고, 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에 42,000원대 내던 요금이 전기요금이 44,000원대로 올라가서 1,535원 정도의 임금 인상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4인 가족의 평균 전기 요금이 이렇다는 예, 얘기고 307kWh 정도를 쓴다고 해요. 이것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당장 공공물가에서 전기요금 오르는데 이게 다가 아니고 10월에도 또 오를 요인이 이미 결정돼 있습니다. 네. 그럼 7월에 오르고 10월에 오르고 필요하다면 또 올려서 지금 한 15%까지도 올릴 수 있다. 왜냐하면 한전이 30조 가까운 적자인데 지금 뭐 이게 이 킬로와트 시당 5원 올려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계속 이제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가스 요금도 오를 수 있습니다. 네. 여기는 메가줄당 1.11원 정도를 올리는데 이렇게 되면 서울에 사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가구당 평균이 지금 한 이제 2,000원 이상 오르게 되거든요. 네, 31,760원에서 네. 2,220원 꼴로 오르게 된다는 오르게 되는 전망입니다. 이것도 이제 평균치니까 이제 가가호호 다 다를 수 있겠는데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번 인상분만 가지고도 물가 상승에 영향을 주는 게 0.43% 포인트 정도를 올리는 효과. 이것만으로도 예. 근데 앞으로도 계속 공공요금이 인상되면 물가를 잡기는커녕 또 오르는데 또 이제 이게 기반이 되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이제 최저시급 내년도 분이 결정이 되면 이건 이제 내년도에 적용이 됩니다만 네. 여러 가지 지금 물가 상승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꼬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경제 네. 상황입니다. 그 공공요금 올라가고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급여가 그대로면 네. 실질 임금은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당연히 가처분 소득 줄어들고 실질 임금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죠. 네, 자 최저임금 결정 과정 지켜보겠습니다. 저도 임금 노동자라 좀 예민해지네요. 저도 네, 그렇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